안녕하십니까, 홍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 또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되는 그 기초,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법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많이 개정이 됐었죠. 이제 재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어떤 조항은 바로 적용되는 그 조항도 있었고, 어떤 조항은 작년부터 이제 적용되는 조항도 있었는데, 그 시행이라고 하거든요. 법이 이제 만들어지면 시행하는 일자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대통령이 공포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시행을 할지 아니면 6개월에 1년 후에 할지 이제 경과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둘째를 이제 법에 규정해 놓게 되는데, 이제 도정법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시행 일자를 갖다가 언제부터 한다고 이제 논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부칙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몇 개 되는 것 같은데 20개가 넘나요?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조합을 해보니까 이 재개발 관련해서 지연가산금이 붙는 게 제도가 완전 바뀌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관한 그 바뀐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게 판례도 잘 없고요. 심지어 재판부에서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저 재판을 좀 하는데 이게 국법 적용인지 신법 적용인지 봐야 되는데, 제가 좀 보니까 이거 정리를 했는데, 제가 논문도 하나 썼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제 말이 많지만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조합이 설립인가 신청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일이 언제인지를 봐서 둘 다 기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립인가 신청일 언제, 관리처분인가 신청일 언제, 그 두 개가 그 기준일자 이후로, 둘 다 기준일자 이후면은 신법 적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그 전이면은 국법 적용입니다. 이렇게 두 개. 그러면 그게 언제 기준일이 언제냐? 설립인가 신청일은 2012년 8월 9일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일은 2018년 2월 8일입니다. 2월 9일입니다. 2월 9일. 2월 9일입니다. 그러면 이 날짜, 그러니까 조합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나 하나라도 그 기준일자 이후에 했다고 한다면 신법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해야지만 신법이고, 하나라도 이전에 했다고 한다면 국법입니다. 웬만하면 국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라도. 왜냐하면 설립인가 신청이 2012년 8월이면요. 지금 2019년 8월이니까 한 7년 정도 지났잖아요. 설립인가 신청하고, 그 다음에 조합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나고, 그 분양 신청 받을 때까지가 최소 한 5년에서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7년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와서 이제 그러니까 현금 청산자가 된다는 거는 분양 신청을 하냐 안 하냐 걸린 거니까. 그러니까 분양 신청이 지금 단계가 됐다는 거는 한 조합이 이제 생긴 지가 5년에서 10년이라는 건데, 2012년이면 이제 7년 전이니까 딱 그 걸리는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양 신청을 받냐 안 받냐는 조합들은 사실은 국법 적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신법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제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그 재개발 지역에 있는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표분이 한 두세 분 정도 올라오셨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게 지연가산금을 받고 싶은데 이게 신법 적용인지 국법 적용인지 모르겠다. 이게 포항에 있는 여러 변호사に여쭤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고 이상하게 말을 한다. 그리고 심지어 감정평가 업자들한테 물어봐서 감정평가 업자가 신법이든 국법이든 말을 한다고 하는데, 중구난방이죠 사실은. 이거 감정평가 업자한테 감정평가 업자는 감정평가만 하는 거고, 그건 법은 이거 안 모르는 거고요. 이제 그 관련된 법은 알 수 있겠죠. 그건 아닌 것 같고, 변호사님들도 이 사건 많이 하는 변호사님 잘 몰라요. 아니면은. 그래서 많이 하는 변호사님들도 법이 계속 바뀌니까 봐야 되는데, 그 두 개를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건 같은 경우는 국법 적용으로 판단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보상금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나오는 거라서, 사실 그 법에서는 공시지가만 줘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공시지가에다가 지가 상승률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주라고 돼 있어가지고 시가 비슷하게 주게 돼 있는데, 처음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올라가는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가에 맞춰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가에 최대한 받기 위해서 이제 보상금도 받고, 지연가산금도 받고, 주거이전비, 이주장촉 비사비도 받고, 영업보상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연가산금이 아직까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10억씩 받는 분들도 있고 하고, 또 이제 구세청 쪽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잘 안 하니까, 왜냐하면 페널티기 때문에 이제 비과세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기준을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건 관련해서 또 쟁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는 관련해가지고 60일 이후에 수용재개 신청 청구를 하고, 조합이 60일 내로 수용재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가산이 붙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60일이 현금 청산할 때 150일 동안 협의 기간이 있는데, 그
지나고 나서부터 60일이 붙는 거냐, 아니면 그 150일 상관없이 60일이 붙는 거냐, 뭐 이런 쟁점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차차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마실 거는 그 도정법, 재개발, 지연가상금에 관해서 신법 적용이냐 국법 적용이냐 기준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 2012년 8월 9일 이전이냐, 그리고 그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이 2018년 2월 8일 이후냐, 이전이냐, 요 두 개를 봐가지고 하나라도 이전이면은 국법 적용, 둘 다 이제 이후일 때 신법 적용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